네, 정주영의 향수입니다. 정주영에 대해서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정주영은 월북 작가, 자진 월북했던 작가로 분류돼 있다가 나중에 납치돼서 이제 북쪽으로 납치돼서 납북 작가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50년 9월쯤에 전쟁이 터지고 얼마 뒤에 납치돼서 북쪽으로 가시다가 폭격을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으로 갔던 월북이든 납북이든 북으로 갔던 작가들이 대거 해금이 됩니다. 1988년도에. 그러면서 정주영도 같이 해금이 됩니다. 작품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신 노래는 90년대쯤에 이 노래가 또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을 참 좋아 보이지만 상상밖에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같은 넓은 저 동쪽 끝으로 도로가, 고속도로가 휘돌아 나가고, 그 얼룩덜룩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을 바꿔대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 그리고 흙에서 자란 마음이 아니고, 콘크리트에서 자란, 시멘트에서 자란 내 마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죠? 자, 보겠습니다. 넓은 버 동쪽 끝으로 멀리서 봅니다. 그래서 원경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줄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 낮은 목소리로 자꾸 찌꺼리다 이런 얘기, 실개천이 말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실개천이 마을에 옛 이야기를 말하면서 흐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개천이 다 알아, 마을에. 이 마을에 이 돌다리가 세워진 건 언제다고요? 조자조자 막 흐르면서 개똥이는 몇 살 때까지 오줌 몇 살 때요? 막 이러면서 실개천이 이렇게 조잘되면서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제시하고 멀리서 보는 경치, 이후부터는 대부분 긍경이 되겠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배기라고 하는 것은 토종 칙소예요, 여러분. 네, 칙소인데요. 칙소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맛있어요. 칙소가 맛있대요. 근데 이게 토종소라서 이게 좀 작아요. 몸집이 잘 안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거의 멸종되다시피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황토새 이렇게 쭉쭉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칙소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종보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도 있잖아.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해설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라는 해석과 소리가 낮고 느리게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충청도에서는 정주영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에서는 아이고 그 해가 설피 넘어가요. 그 넘어가기 전에 그 해가 그 해설피 넘어가기 전에 그 다 농사를 다 지내죠. 이렇게 한다 그 해설피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대요.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뭐 해가 넘어갈 때니까 어떻게 돼요? 석양이 되는 거예요. 석양이 되면 뭐 노을이든 찍소 색깔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석양이 이 황소한테 비친 거야. 쫙 비쳐있는 모습.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가 아니고요. 느리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가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 소가 해볼게요. 이렇게 음매하지만 여기서는 천천히 느리게 소가 울음을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울겠죠. 그런 모습들이 참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차마 꿈에도 있겠는가? 잊힐 리 없다.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교양의 모습. 자, 이거는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의문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판정, 설명, 수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판정은 너 예뻐 안 예뻐? 예뻐요. 이게 예 아니오로 얘기하는 게 판정이죠. 설명 의문문은 너 왜 예뻐? 설명해봐 이런 거죠. 저는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뭐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근데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답변을 요구하진 않아요. 수사 의문문은 뭐 예를 들어서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이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뺏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데 올걸요? 그거 오지 않나? 식민지가 돼도 오는 거 아닌가? 이게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저를 위해서 울릴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것이 차마 꿈의 리칠리아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 답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꿈에 잊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수서문문이라서 그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라로에 제가 시커민이 지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죠. 화로 있죠. 화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숯불 열어놓고 사기 그릇 같이 생긴 거예요. 사기로 만드는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했는데, 이 비인밭이라고 하는 밭이 비어버렸잖아. 계절이 겨울이니까 빈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계절이 겨울이니까 비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비인밭이라고 했으니까 수탈당한 국토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바람 소리, 일제이한 현실적 실현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모두 A1이든 A2든. 그래서 이거를 A는 반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서시의 밤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밤과 바람에서 보자면 식민지 상황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현실적 실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밤도 되고 하나 더, 자, 바람도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건강한 표현이 되겠죠. 밤바람 소리가 달린다고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청각이 시각화가 되겠죠. 감각이 전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말 달리는 소리로 들린다 했으니까 화류법이 돼. 왜 그러냐면은, 자, 화류, 이거 구분을 해볼게요. 화류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달리는 것처럼 했으니까 생명이 있는 화류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의인법은 생각,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구분해 볼게요. 화류법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말에 자전거를 하도 탔더니 자전거도 지친 것 같아요. 지친 자전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류일까요? 의인법일까요? 여러분들 3초 3, 2, 1 뭘까요? 화류법이 되죠. 동물도 지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이 4개로 걸어왔다. 좀 무섭지만 이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버스를 타고 막 가는 건데 마치 산이 막 나한테 걸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산이 4개로 걸어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뭘까요? 이건 무생물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화류법이 되겠죠. 얇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다 고이시는고, 설피 잘배 드신 아버지가 고단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밤의 전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향토적인 시를 지을 수 있는 근원적인,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흙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멘트에서 자라고 콘크리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소망, 이상세계에 동경을 합니다. 함부로 쏘나서를 찾으려 불섭이래 함춘이 휘적지던 곳. 이게 현재 그 어린 날 현재에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건 과거로도 회상하죠. 여기서 현재는 어린 시절의 현재입니다.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뭐가 되고 싶어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학원을 찾으러 다니거나, 그리고 학원가에서 나의 생각, 나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 헤매던 곳, 이런 거잖아. 응?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어린 시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되겠습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개미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자, 어린 누이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거는 보조관념이죠. 그러니까 밤물결이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겠지. 이런 모습들이 마치
머리카락 같은 거야. 그 요즘을 치자면 뭐 샴푸 선전에서 난 소중하니까 뭐 엘라스틴 했어요. 뭐 샴푸 바꿨어요. 린스 바꿨어요. 린스 바꾸고 뭐 이런 찰랑거리는 머리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여기서는 밤물결 파도 같은 밤의 물결 같이 찰랑찰랑 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찰랑찰랑 걸리려면 밤 파도가 잔잔한 게 아니고 막 파도가 많이 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누이는 가만히 있는 거야. 머리를 계속 찰랑찰랑 흔드는 거야. 찰랑찰랑 흔들 정도면 가만히 있지 않고 진짜 누이는 이 깨발랄을 하는 거죠. 깨발랄. 막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구김살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스럽고 구김살 없는 모습들. 그래서 역동적인 모습, 어린 누이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을 머리가 찰랑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설 밤물결 같은. 그래서 밤물결이 보조관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꿈을 받는 원관념은 어린 누이의 머릿결이 되겠죠. 자, 아무렇지도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 잡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내하고 사이가 좋나요? 안 좋나요? 좋다고요? 이게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남자친구가 말순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말순이는 예쁠 것도 없어. 그러면 남자친구가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치? 실제로 12살의 장가를 들었대요. 아마 이 부인이 1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학생 기준으로 보자면 중학교 1학년에 초등학교 5학년 남자랑 뭐 칭얼거리고 누나 막 그런 걸 남편을 맞아들이는 거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대요. 근데 정중의 손주가 아직 살아 계세요. 근데 정중의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여기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중을 얘기하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사철 발벗은 아내가 신발에 챙겨 신을 사이도 없이 아주 고단한 농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아주 고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삭을 요즘에 줍나요? 이삭은 요즘 안 주어요, 여러분. 이삭 안 주는다고. 그 새 모이를 동물 먹으라고 그냥 이삭 그냥 둬버리지. 근데 이삭까지 줍는 가난한 상황이죠. 그래서 B다시 사철 발벗은 아내, 그 다음에 B다시 햇살을 등에 지고, 그래서 B는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은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고 하늘에는 성큼별은 듬성듬성이에요. 듬성듬성.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벽이 왔다는 얘기를 별이 점점 없어지잖아. 밤에는 별과 달이 많지. 달은 많은 게 아니고 별이 많고 달이 있지. 낮에는 별, 달이 없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날이 밝아오는 거잖아.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늘에는 별이 듬성듬성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그러니까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래성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서리까마귀, 가을까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가 내릴 쯤에 까마귀예요. 가을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까마귀가 아니고 비둘기가 되겠죠. 비둘기가 이렇게 하겠죠. 비둘기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아파트 옥상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나가는 초라한 집은 가난한 집을 얘기합니다.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이게 뭔 소리예요, 쌤? 이거 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밤은 5개였어요. 근데 이 중에 삼경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품에 많이 나와요. 이 나자면 삼경이면 아주 깊은 밤이에요. 11시부터 1시를 얘기하는데 2시간 단위로 2경, 초경은 7시부터 9시경.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7시에 남의 집에 있으면 정말 무례한 거였어요. 여러분. 밤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7시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대는 아직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죠. 자, 그 다음에 4경, 5경이면 뭐가 끝나나? 밤이 끝나요. 5시가
5시가 되는데도 그 집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게으른 거예요. 근데 그럼 쌤 있잖아요. 7시부터 자면요. 쌤 이거 7시부터 자면 7시부터 해서 5시까지 자면 10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아니요. 옛날 사람들은 5시 전에 일어나. 보통 3시쯤에 일어나. 3시쯤. 응? 동트기 전에 일어난다고. 너무 뜨거우면 일을 못 한단 말이야. 니네가 농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가 막, 너무 뜨거울 때 일을 못 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면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시골에 가면. 그 첫 닭이 우는 시간이란 말이야. 첫 닭이 우는 시간. 첫 닭이 우는 시간이 3시란 말이야. 그래서 3시에 어떻게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새벽에 일어난 거야. 아직 새벽별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일어나서 흐릿한 불빛에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한 3시쯤에 일어나신 거지 지금. 도란도란 거리는 것.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무슨 얘기? 도란도란. 무슨 얘기? 오늘 어느 밭을 매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저기 돌밭을 매서 돌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 뭐를 심고 어떤 걸 심고 논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농사일 서로 의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 그죠? 그런 도란거리는 거 이해가 딱 되죠? 밤이 이 새벽 이 마지막 오연은 그냥 요놈 새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쯤 그곳이 참을 꿈의 일치리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고향 마을의 모습. 그래서 중심 소재인 제재를 중심 소재라 그래요. 중심 소재를 고향의 추억 제재라고 해요. 중심 소재를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는 해설피 해가 넘어가니까 석양이 되겠고요. 넓은 그다음에 시간적 배경을 볼게요. 그래서 밤바람, 그 다음에 이슬은 아침이고요. 따가운 햇은 낮이 되겠고요. 성금별은 흐릿한 별, 이른 새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그래서 넓은 벌 실개천. 이거는 고양이 풍경. 화자가 떠오르는 대상, 고양이 풍경. 밤바람은, 그 다음에 쥐라로, 그 다음에 베개 못해놨어요. 다 화자가, 이거는 다 늙으신 아버지. 아침 풀석 과거의 화자가 되겠고요. 이삭 죽던 것, 어린 누이와 아내를, 그 다음에 마지막 초라한 집은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시에서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얼룩배경에서 파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시각적 심상. 그래서 소리로 들리는 거 제줄드는 우지짓고 도란도란, 촉각, 함처럼 휘적신다. 그 다음에 따가운 했으니까 촉각. 감각이 전이죠.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아 달리고. 그래서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됐습니다. 시어나 시구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이야기 제주되는 실개천 표현 방법 의인법이 되겠고, 효과는 실개천의 물소리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돼서 정겼고요. 그것이 참을 꿈에 들이 진리야 서리법 잊을 수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개 같은 검은 귀민번이 날리는 어린 누이 의인법. 밤물결이 춤을 춘다고 비유함으로써 일령이는 물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민머리가 날리는 모습을 건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해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느껴주고. 자, 후렴표 역할입니다. 그것이 참아 이칠리야. 강연이 각각 끝나니까 매듭을 짓고 있고요. 작품 구조의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림의 정사를 환기하고 있죠. 그리워. 그 다음에 연을 구분하죠. 끝날 때마다 연이 나타나니까요. 배치되니까요. 시 전체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같은 시니까 라고 하는 거.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요. 그 다음에, 회상 속에 떠오르는 고양이 전경, 화자의 정서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뭐뭐 하던 거, 통사구조는 문장구조라는 거죠. 문장구조의 반복. 후렴구의 반복도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실개천 황소, 소박하고 정교한 소재, 토속, 향토, 특징, 정경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과거 회상을 통해서 고양이 정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강거치 심상 됐고요. 화자는 평화로운 다 정리 다 됐습니다. 자연 정경 뭐 다 아버지 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 이런 게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